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이어 순열까지 배웠는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중단원 학습 점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255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55쪽 펴시고 확인해 봅시다. 개념 정리해 보시면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거 몇 가지가 되나요? A가 일어나는 경우를 M, B가 일어나는 경우를 N이라고 했을 때 합의 법칙은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고요.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곱의 법칙을 사용하여 두 개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순열은요. 우리가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였고요. 그 다음에 n개를 모두 다 나열할 때 우리가 npn을 n의 계승 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부르고요. 1부터 n까지를 모두 곱한 수가 된다라는 거. 또 하나 0 팩토리얼은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로서 생각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절대 0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0 np0도요. n개 중에서 한 가지도 나열을 하지 않는 경우의 방법수이니까 이것도 한 개로 생각해 준다입니다. 그럼 문제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중단원입니다. 페이지 255페이지고요. 자연수 x, y에 대하여 합이 3과 4 이상이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합이 3과 4 이상이 되는 경우 순서쌍으로 써보면 되겠죠. 3이 되는 경우부터 찾아볼까요?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 그리고 자리 바꿔서 2,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요? 그 다음 이제 합이 4가 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합이 3인 경우에요. 그 다음에 합이 4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이 4가 되는 경우는요. 1, 3, 그리고 2, 2, 그리고 3, 1 이렇게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합이 되는 경우 두 가지와 그 다음에 합이 4가 되는 경우 세 가지, 합이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가 될 수도 있죠. 합의 법칙을 사용하여서 결국 총 5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만드는데요. 만두의 크기를 기준으로 두 종류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두 피를 가지고 네 종류의 만두피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에 무엇을 넣든지 만두, 소 세 종류를 가지고 만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게에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만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크기와 만두피와 만두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만두피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만두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것들이 동시에 선택이 되었을 때 하나의 만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동시니까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2, 4, 8, 3, 24, 24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만두를 맛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20가지 이상의 만두를 맛보실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5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3개를 택하여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봅니다. 세 자리 자연수니까 자리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맨 앞자리는 절대 세 자리 자연수니까요. 0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4 중에 넷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는 0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럼 0을 제외한 나머지 넷 중에 하나를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이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썼던 첫째 자리에서 썼던 숫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앞에 사용한 숫자를 뺀 나머지 0과 나머지 3개죠. 그러니까 총 4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두 번째 자리에 채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자리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건요. 역시나 앞에 2개를 제외한 0부터 4까지 중에서 앞에 2개를 제외한 이제 3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써 넣을 수 있겠잖아요.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뭐 동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보내보겠습니다.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요. 4, 4, 16 곱하기 3을 했을 때 미안합니다. 48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400보다 큰 수를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보다 큰 수라고 하면요. 또 자리 3개를 만들어 놓고 생각할까요? 400보다 큰 수를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는요. 제일 첫 자리가 중요하겠네요. 맨 첫 자리에는 0, 1, 2, 3, 4 중에서 누구만 올 수 있겠나요? 4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선택권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만 올 수 있다는 거. 그럼 두 번째 자리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자리는요. 4보다 큰 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이미 4는 사용했어요. 0, 1, 2, 3, 4 중에 이미 4는 앞자리에 사용했으니까 남은 4개 중에 하나에서 또 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써줄 수 있는 선택권은 4개입니다. 연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요. 여기에 어떤 숫자가 왔다고 하더라도 앞에 2개를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올 수 있는 숫자는요. 5개 중에서 어떤 0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하나에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2개를 사용한 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4, 3, 12, 12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문제 5번입니다. 기본 문제 5번이에요. 여학생, 남학생 3명씩이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섭니다. 3명이 이웃하여 서는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3명이 이웃하여 선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 해봤죠?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본다? 그래서 하나로 본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여자 3명이 있는데 이 여자 3명을 한 덩어리로 한 사람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를 편의상 세모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셋과 여자 셋이 있는데 여자 3명은 꼭 이웃해야 하니까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결국 1명, 2명, 3명, 4명을 나열하는 효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경우 생각해 보면요. 여학생 한 사람처럼 보고요. 1명, 2명, 3명,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는 이 여학생들 3명은 한 묶음으로 보긴 했지만 이 3명은 이 3명이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때 이 3명은 서로 여학생들끼리는 자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끼리 자리 교환하는 경우의 수를 꼭 곱해 주셔야 돼요. 결국 답은 이 둘을 곱한 4팩토리얼은 얼마죠?
그쵸? 24입니다. 3팩토리얼은 6입니다. 계산하면요. 144가지. 이게 바로 1번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은 144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은요. 남과 여가 교대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남자를 세모, 여자를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때 교대로 선다라는 건 이거겠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교대로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없나요? 첫 번째 경우. 그럼 1번을 썼다라는 소리는 2번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습니다. 여자, 남자. 그렇죠. 여자가 앞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 보이는 첫 번째 경우부터 이제 세봅니다. 남자 3명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얼마죠? 3팩토리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 세운 이 사이에 잠시만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네요. 지우개 크기를 조금 줄여서 다시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남자 3명을 먼저 세웁니다. 그게 3팩토리얼이고요. 거기에 하나, 둘, 셋 이 여자를 이제 세울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속적으로 여자 3명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이 자리 3개에다 그 방법의 수가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3팩토리얼이 3, 2, 1, 6이죠. 6, 6에 36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어떤 경우죠? 남자 3명을 세웁니다. 남자 3명을 세우는 건 3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자가 앞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자를 배치할 자리 3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 3자리에 여자 3명을 배치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몇 가지가 됩니까? 여자 3명을 배치하는 경우 하나, 둘, 셋 자리에 여자 3명을 배치시켜주는 거죠. 이것도 3팩토리얼이에요. 위와 경우가 똑같은데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이 경우 때문에 결국 36가지가 두 번이 되어서 남자가 먼저 설 수도 있고요. 여자가 그 다음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는 또는입니다. 결국 계산하면 이건 몇 가지입니까? 72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과서 258쪽 대단원 학습평가입니다. 우리가 순열과 경우의 수만 배웠기 때문에 조합이 나오는 문제는 일단 패스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258쪽 1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 3개입니다.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합이 4 이상, 6 이하의 모든 경우의 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예요? 합이 4인 경우죠. 합이 4인 경우, 그리고 합이 5인 경우, 합이 6인 경우를 모두 찾아서 합이 4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더하겠죠. 그래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이 4인 경우는 언제가 있죠? 다른 주사위의 눈이 3개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3개를 더해서 합이 3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는 첫 번째 합이 4인 경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사위의 눈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을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주사위 눈 B, 두 번째 칸에, 세 번째 눈은 C 이렇게 표기를 하면 서로 다른 주사위의 눈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합이 4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세 개의 수를 더해서 합이 4인 경우는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2. 그리고 혹시 다른 조합들이 있나요? 합이 4인 경우, 세 자연수를 더해서 합이 4인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수 말곤 없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A, B, C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한 개밖에 안 나온 2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1,1,2, 즉 C가 2인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1,2,1, B가 2인 경우. 그럼 세 번째는 A가 2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짐없이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4인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고요. 그럼 이제 합이 5인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이 5인 경우는요. 이 경우는 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3 이 경우가 하나 있죠. 그 다음 1 더하기 1 아니죠. 1 더하기 얼마인가요? 2 더하기 2 이렇게 이 안에서도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한 개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편하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요. 보이는 것처럼 1, 1, 3 C가 3인 경우 그 다음 1, 3, 1 B가 3인 경우 그 다음 3, 1, 1 A가 3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2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1, 2, 2 1이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2, 1, 2 1이 두 번째에 있는 경우 그 다음 2, 2, 1 1이 세 번째에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이 5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걸 다 계산하면 개수는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5인 경우가 6가지로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합이 6인 경우도요, 여러분. 이건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합이 6인 경우 우리 자연수의 덧셈으로 일단 표현만 해보겠습니다. 합이 6인 경우는 언제가 있죠? 그쵸? 1 더하기 5를 쪼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이 6이니까 5를 쪼개보면 2 더하기 3 이렇게 쪼갤 수 있겠잖아요. 이 안에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요. 이번엔 어떤 경우입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4. 즉 합이 5인 경우를 2, 3으로 쪼갠다고 생각하시고 1이 있고요. 합이 5인 경우를 또 1, 4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또 혹시 더 있나요? 그럼 1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합은 1 더하기 5에서 5를 2, 3으로 쪼갤 때와 5를 1, 4로 쪼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이상 없죠.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이제 1이 아니고 2로만 구성된 경우 생각해 보면 되겠죠. 2로만 구성된다고 하면 나머지 6에서 1을 제외한 4를 만들 수 있는 수는 4를 만들 수 있는 수는 2 더하기 2와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를 썼을 때 남은 4를 쓰기 위해서 2 더하기 2와 1 더하기 3을 썼는데 이 경우는 아까 기억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동일한 경우니까 다시 지우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린 이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1, 2, 3 세 개가 모두 다른 수에 해당하니까요. 이것을 이제 A, B, C 순서쌍으로 놓은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3 팩토리얼인 6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 1, 4를 A, B, C로 나열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4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4가 맨 앞에 있는 경우 4, 1, 1. 두 번째 4가 두 번째 있는 경우 1, 4, 1. 4가 세 번째 있는 경우 1, 1, 4 이렇게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해 보시면 쉽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가 될 거고요. 디귿의 경우에는요. 모두 다 똑같은 숫자니까 선택권이 2, 2, 2로 한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6가지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 보이는 6가지와 3가지와 그다음 한 가지를 더하면 합이 6인 경우는 총 9가지 경우가 있게 되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9가지가 아니죠. 10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6 더하기 3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마지막 최종 답으로는요. 여기 보이는 3가지와 6가지와 10가지를 더해서 답은 총 몇 가지입니까? 19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 자연수를 조합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한 개밖에 없는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이걸 더 쉽게 공식으로도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2번 문제는 A에서 D로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으면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크게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보이십니까? 첫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A에서 아래쪽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이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는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부터 계산해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죠. 이 길은 A에서 B를 거쳐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곱하기를 했어요. B에서 D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6가지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 겁니다.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A에서 C로 가는 거 보시다시피 빨간색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C에서 D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길이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계산하면 8가지가 나오겠죠. 최종 답으로는 1번의 6가지와 8가지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땐 경우를 나누었을 땐 또는으로 연결되었을 땐 다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총 14가지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보시다시피 별 3개인 거 보이시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면서 거리가 1인 두 직선이 있는데 간격이 1인 점이 5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선에서 2개씩 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도 2개를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아무렇게나 했어요. 그럼 4개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선분들을 이었을 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중에서 넓이가 2인 사각형을 만드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웠을 때 색깔 좀 바꿔볼까요? 다른 색을 선택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선택해 봅시다. 그럼 이런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이런 도형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도형들의 특징은요. 어떤 도형일까요? 대답하셨습니까? 이 도형은요. 윗변과 아랫변이 일단 평행합니다. 그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한 쌍은 평행하니까 무슨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이 도형은요. 어떻게 치키던 간에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2인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곱하기 높이. 이랬을 때 그 넓이가 1인 거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높이는 얼마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쵸. 높이는 1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찾을 것은 그러면 높이가 1이니까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얼마인 걸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쵸. 2인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2가 아니죠? 윗변과 아랫변이 여기가 2니까요. 윗변과 아랫변이 4인 걸 찾으면 되겠네요. 다시 정리할게요. 넓이가 2여야 되니까 넓이가 2인 걸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높이가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윗변과 아랫변의 합은 4가 되는 그 경우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우고요. 이제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4인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4인 경우는 크게 윗변이 1이고 아랫변이 3인 경우, 그 다음 윗변이 2고 아랫변이 2인 경우, 세 번째 그럼 윗변이 3이고 아랫변이 1인 경우 이렇게 생아지가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보시다시피 1번과 3번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윗변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 선에서 변이 1이 되도록 점을 잡으려면 연속된 두 점이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선분을 잡으려면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윗변이 1이 되는 경우는 바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이때 아랫변은 3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랫변의 길이가 3이 되도록 두 점을 잡으려면요. 여기였을 때는 3이 떨어져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가서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을 땐 3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점이 없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그 경우는 이 3이 되도록 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것은 동시에 위아래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8가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인 3번의 경우에도 이미 여러분이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반대인데요. 윗변이 3개가 되려면 아랫변과 동일하게 잡으면 되죠. 3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니까 두 가지고요. 그 다음 윗변이 아랫변이 1이 되게 하는 건 윗변이랑 저 보라색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 이것도 역시 몇 가지, 네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번과 3번은 같은 경우에
예, 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윗변이 2, 아랫변이 2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점을 잡고 싶습니다. 윗변부로 갈까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려면 두 칸 떨어져서 변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나올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가지.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여기를 잡았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서 두 가지. 또 여기를 잡았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몇 가지 나오게 됩니까?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도록 두 점을 잡으려면 이번에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아랫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 경우가 나오겠고요. 결국 마지막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를 나눌 때는 합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계산하면 결국 8과 9와 8을 더해서 답은 17에 8을 더하니까 25가지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경우의 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그리고 수녀를 사용하는 문제들을 일부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